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림을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박림뿐만이 아니고요. 대한방직,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5개 종목이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의 SG증권발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네, 일단 오후장에 정말 조금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종목들이 벌써 5개나 발생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거 박림이라든지 지금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이런 5개 종목들이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또 한번 무더기로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들은 오전 내내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박림이 오전 11시 46분쯤이죠. 한 12시와 다 가까워져서 가장 먼저 하한가를 조금 찍었고요. 그 이후에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줄줄이 하한가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근데 차트를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이 조금 패턴들이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매우 적었던 데다가 부동산을 조금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서 가치주에 가깝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고 평소에 보시면 지난번 CFD발 하한가 샀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랑 패턴이 상당히 용이한 모습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오피셜 뉴스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인이 뚜렷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들 종목들의 이 매도 우위 창구에서도 SG 등 이 외국계 증권사 창구가 이름에 올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이상했던 패턴들, 지난번 패턴과 좀 유사했던 그런 흐름들을 지켜봤을 때는 어떤 투자사의 개입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5개의 종목들이 좀 하방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이 조금은 훼손되고 시장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깊게 생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이 조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타났던 SG증권발 사태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식 보도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림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과거에 하한가 갔던 종목들이죠. 다우데이터,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세방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직도 주가가 바닥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박림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기회를 줄 때, 하한가가 풀렸을 때라도 빠르게 저는 도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종목들이 하한가가 풀리지 않으면 내일도 또다시 큰 폭으로 낙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줄 때 언제든 도망을 가시기를 저는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난번 하한가 8인방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확률이 조금 높고요. 사실 8개 기업 중에 몇몇 기업들은 이미 그 기업의 사장들이 주가 꼭대기에서 매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불거졌죠. 그거 자체가 그 종목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더 하락시키는 건데 사실 오늘 갔던 이 5인방 역시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조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린 건 물론 이 박림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사실 재무적으로 이 기업이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유 없이 이 상승을 했던 그 전 위치까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기회를 줄 때 언제라도 조금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제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굳이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4,000원 선에서 그러니까 그 주가가 정말 이유 없는 상승이 나오기 그 전 위치 그 위치까지 한번 가릴 수 있기 때문에 4,000원 구간까지 조금 눌러준다라고 할 때 그 구간에서는 재진입을 조금 고려드리고요. 4,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한번 트라이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라면 그때 손절가 3,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님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라인에서도 도망을 빨리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4,0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3,500원, 목표 주가는 4,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SG증권발 8인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인방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것들도 같은 전략으로 취해 봐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골드NS도 비슷한 차트 패턴을 보이긴 했는데 저희 이 종목들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골드앤S 그리고 아까 골드앤S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조금 봐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갔던 8인방이 어떤 종목들이었냐면 시장에서 눈에 띄지 않고 적은 거래량으로 야금야금 올려도 될 만한 기업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기업의 가치는 너무나도 괜찮은데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고 거래량이 적은데 그 기업은 올라가도 무방한 정말 만년 저평가 소리를 듣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하한가 갔던 5인방을 살펴봐도 사실 재무적으로는 사실 저는 크게 튼튼한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주가에서 신뢰를 잃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가 하방으로 조금 더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또 언제라도 오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랑 별개로 이 오너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더 심각하게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5인방 역시도 조금 동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그 5인방도 저는 무조건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또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핫다라고 하한가 따라잡기라고 해서 주가가 바닥까지 쳤을 때 반등을 한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핫달 유혹에 조금 휩쓸려서 정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여기서는 반등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건 정말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오너 리스크라든지 추가적으로 어떤 범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은 절대 그냥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손대지 않기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 오늘 박님뿐만 아니라 그 4가지 종목 저는 웬만하면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겠고 사실 골드앤S도 조금은 안 좋은 그 컨디션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 종목과 더불어서 골든S까지 같은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은 조금 다르다는 점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를 이번에는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프티에 대해서 코로나19 임상 이상 종료 후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가 빠지는 만큼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이 현대바이오가 6월 달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 올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제프티와 관련된 재료로 움직였는데요. 이 현대바이오가 범용 항바이러스제로 개발한 제프티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프티가 기존 항바이러스제랑은 조금 달리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이 세포의 자가 포식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혁신적인 약물 작용 메커니즘을 가진 약물인데요. 이 제프티는 코로나랑 메르스, 사스 같은 코로나 계열의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를 조금 보여주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약물로 조금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로 6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6월 초에 2만 원 초반대였던 주가가 39,000원을 한번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저점 대비해서 한 70% 정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사실 고점에서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단기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현대바이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투자 경고에 대한 예고가 뜨게 되면요.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수심이 불안해지면서 매도 물량을 조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의 지정 예고가 된 만큼 지금 낙폭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제프티에 대한 그 재료가 저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 제프티, 이 현대바이오가 오늘 15일, 19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감염 미생물 학술대회인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마이크로 바이올로지의 2023년 미생물 연차 총회에서 이 제프티에 대한 이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결과를 조금 우호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주목도가 높아지던지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투자 경고에 대한 한 차례의 매물 소화, 그리고 고점에서의 한 차례 매물 소화라고 조금 보시고, 이 제프티와 관련한 재료로 한 번 더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를 보시면 한 32,000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요. 사실 3만 원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랫꼬리, 오늘 저점까지는 한 번 더 물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고 단가 조절, 비중 확대 하신 다음에 대응을 조금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만약에 3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27,500원을 하회하는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손절을 권장드리겠고요. 3만 원을 잘 지지해주는 흐름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바로 직전 말고 전 고점이었던 저는 4만 원 부근까지도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격 3만 원, 손절가는 27,500원, 목표가는 4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제프티에 대한 재료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3만 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27,500원,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인디F 구조해 볼 텐데요. 지금 조이너스와 꼼파니아 등의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 있죠. 40억 원 규모인데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네, 사실 40억 규모의 유상증자가 저는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는 냉정하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대 주주인 글로벌 세아를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채무 상환 자금진 약 40억 원을 조달을 하고자 이 최대 주주 글로벌 세아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건데 주당 916원, 신주 440만 주가 발행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요, 제3자 배정의 이 유상증자는 조금 허드성 이슈로 작용하는 경우가 조금 크거든요. 특히 1년간의 보호 예수가 조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통 기수가 바로 증가를 하지 않고 통상 조금 작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40억 규모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나도 조금 협소한 조금 작은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 인디에프가 기존에 움직였던 이 패턴들을 보면요. 사실 억 단위의 거래 대금을 가진 평소에 아주 거래 대금도 저조하고 거래량도 적은 종목이라고 조금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갑자기 크게 들어오면 움직임이 조금 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상한가를 갔던 이슈 자체가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는 조금 아니었다라는 판단인데요. 일단 오늘은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이 조금 출회된다라고 봅니다. 또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상한가를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이 종목도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인디에프가 11월 정말 한창 올라갔을 때 어떤 패턴을 살펴본다면 네옴시티 관련주로 조금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이 네옴시티 수주 지원단에 쌍용건설을 포함한다. 근데 이 쌍용건설을 인수를 추진하는 글로벌 세아 그리고 이 동사의 최대 주주임들은 조금 부각되면서 올라갔던 건데요. 사실 네옴시티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인디에프가 움직였던 과거의 재료들을 살펴보면 인디에프 그 본연, 그 기업 가치로 움직였다기보다도 조금의 곁다리성 이슈로 움직인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네옴시티가 조금 저물면서 긴 시간 동안 거의 6개월 정도를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사실 재무 상태를 보시면 그다지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조금 적자 기업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인디에프는 의류 기업입니다.
종속회사인 나산시럽도 가지고 있고, 뭐 조이너스라든지 꼼파니아, 아위, 트루젠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적인 가치로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이 의류 관련주들이, 옷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시장에서 정말 많이 소외된 그런 섹터이기도 하죠. 근데 뜬금없는 이슈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건 사실 이 기업 자체의 힘은 저는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은 기업들은 조금은 웬만하면은 개인적인 포트에는 담지 말라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가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150원, 1,170원에서 50원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손절을 지금이라도 하셔라라고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재접근하겠다, 나는 손절한 게 조금 억울해서 이 종목에 대한 복수를 한번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1,000원까지 조금 들렸을 때, 그래서 한 1,050원 정도 부분에서 재접근을 하시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970원을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1,160원 정도를 스무스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인디에프 같은 기업들은 저는 항상 조금 욕심은 내지 마셔라. 우리 시장에 상장된 종목은요, 2,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기에도 저는 바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나쁜 기업들은 굳이 매매를 하시기를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